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82년생 여자 아나운서 사주인데요. 요분도 이제 배우자운이 별로 없는 그 사주에 속해서 요분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운이 없는 케이스를 쭉 한번 제가 그 열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할까 합니다. 이분은 이제 지금은 그 아나운서는 그만두시고 아마 프리랜서로 지금 방송 일을 하시고 결혼을 했다가 이제 그 이혼을 좀 했고요. 그다음에 뭐 누구나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. 그 스포츠 스타랑 결혼했다가 그 금방 이제 이혼을 하신 분입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주를 딱 보면은 그 축월병화죠. 축월병화면은 여기도 이제 그 지장간을 보면은 이게 화생토해서 상관했다가 화극금체 그다음에 수국화해서 그 상관 내 어떤 구변 상관은 말하는 거 그 아니면 아이디어 이런 거죠. 그다음에 그걸로 돈을 벌고 내 지위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말로써 내 어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아니면 돈도 벌고 내 어떤 명예나 지위나 자리도 내가 그걸로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상관하고 그 제하고 그 정관이 사람이 이제 그 써야 될 주무기입니다.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어떤 기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.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사주는 월지가 상관격이죠. 상관. 근데 여기 투출된 게 천간은 정관이 투출돼 있어요. 지지는 상관이 주용신이고 그 다음에 천간은 정관이죠. 그런데 정관뿐만 아니라 여기 그 살도 하나 더 투출된 거죠. 이 정관만 투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? 내 가장 귀한 정관이 투출됐는데 내 어떤 아이디어나 내뭐 그 말로써 뭘 해서 그 다음에 내 자리, 내 귀함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사주는 병입니다. 병. 내 남자, 정관 내 남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외간 남자까지 하나 더 있는 사주죠. 그래서 이 사주를 권살혼잡 사주라고 합니다. 권살혼잡. 그러니까 여자한테 권살혼잡은 뭐죠? 내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주라고요. 그래서 권살혼잡 사주는 이것을 업상대처라면 좀 나아진다. 소위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살을 쓰는 데서 그 군, 검, 경, 의료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면은 이러한 살의 기운을 조금 약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다가 이 사주는 양인일주예요. 그러니까 뿌리가 양인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식신에도 있어요.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고 내가 엄청 힘이 강한 그 사주죠. 일간이 왕합니다. 그래서 관과 사를 써도 내가 그걸 부릴 수가 있는 거죠. 만일에 여기가 뿌리가 없는 일간이랬다 하면은 관과 살이 있으면은 아프거나 어떤 병이 도지거나 내가 죽거나 그렇게 합니다. 그러나 이 사주는 내 뿌리가 튼튼하니까 양인이 겁날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내가 좀 왕한 사람은 권살원잡일 때 한 남자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일부 종사하기가 어려운 사주다. 그러나 내가 약하면 뭐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내가 아파서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죠. 그냥
내가 아파서 그냥 병상에 누워있고 평생 골골대는 거예요. 그러나 내가 이렇게 왕하면은 관살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뭐 힘이 넘치니까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날 수 있는 거죠. 걷다가 여기 보면은 상관에다가 식신까지 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. 하고 싶은 대로. 이런 성격의 소유자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건 어떤 예능기가 있는 거고 살은 어떤 체육 뭐 이런 쪽도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재주가 좋은 아주 다재다능한 어떤 끼와 예능과 어떤 체력적인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말도 잘하고요. 그리고 상관하고 살이 있는 사람이 좀 예쁜 사람이 많아요. 예리하고 남의 어떤 틀린 점을 잘 지적하죠. 이런 사람은 딱딱해서 그걸 정확히 지적을 하고 상관 그걸 말로 또 얘기를 한다고요. 그러니까 항상 상관 말로써 구설을 만들어요. 이분은 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안 하고 못 되기죠. 상관이 있으니까. 그것다 보는 건 정확하죠. 그러니까 남의 잘못 같은 걸 딱딱 지적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. 이런 사람이 뭐 QC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남의 잘못을 그 지적하는 부서,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면 정확하게 그걸 집어낼 수 있겠죠. 직업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그 남자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. 한 남자하고 해로하기는 쉽지 않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만일에 여기 인이 있다 그러면 관사론자의 폐해를 어느 정도 인이 커버해 줄 수 있겠죠. 그리고 기토나 무토가 있어가지고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서 관사론적을 좀 어느 정도 쳐내면 좋을 텐데 여기가 사주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주만 보면은 나도 왕하고 관살 자체도 월제에서 올라오니까 강하죠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죠. 만인의 어떤 연인으로서 살기에는 딱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분의 어떤 운은 어떻게 흘렀는가? 이 상관을 보는데 수기운, 관으로 흐르는 건 안 좋죠. 상관이 관을 치니까. 그래서 수기운은 해고요. 그 다음에 금기운은 토생금에서 재로 흐르니까 이건 좋죠. 그 다음에 상관을 화생토해서 살려주니까 화기운은 해가 되죠. 그래서 이분은 초년이 조금 안 좋았고 중년 좋고 그 말년이 조금 안 좋다.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천간을 보면은 관살 혼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이 들어오는 건 안 좋죠. 그리고 관과 살이 있는 상태에서 재운이 들어오는 건 안 좋죠. 왜냐면은 이 정관만 있으면 금생수하면 좋은데 금생수하면 살까지 살아나기 때문에 이 재운이 들어와도 안 좋습니다. 이 경금 마찬가지고요. 기토가 들어오는 건 좋죠. 우리가 관살이 혼잡될 때는 식상운이 하나 있어서 그걸 좀 제어해 주는 게 좋으니까. 무토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. 그 관을 잡는 거 살 하나는 남겼는데 관살 혼잡되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원래는 이게 살이 잡히고 관이 하나 남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정화 들어올 때가 정임합하고 관이 하나 남으니까 좋은데 여기서 합이 좀 어려운 게 합을 하려고 하면 개수가 이제 방해를 놓는 거죠. 그래서 여기 통관하는 기운이라든지 무슨 기운이 와서 정임합할 때가 좋은 거죠. 어쨌든 겁재가 양인이 이 살을 하나 합해 놓고 관만 하나 남겨놨다 그럴 때가 이제 좋은 겁니다. 이게. 그리고 병화 들어오는 것도 뭐 크게 나쁠 건 없고요. 을목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제일 좋죠. 관살 혼잡의 폐해를 이때 전부 다 이제 없애는 거죠.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그런 남자나 이런 부분 문제를 전부 다 정리하고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
여기 그 상관에서 이 재를 보는 게, 이 관을 보는 게 안 좋죠. 정관은 가장 좋은 건데 상관이 자축하면서 관을 꼼짝 못하게 하니까 아마 이분이 어렸을 때 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. 그런데 이분의 이제 신의 한 수가 여기 보면은 상관에 살이 들어왔을 때 상관이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분이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체육학과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이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상관에 식신 들어오는 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. 근데 이분이 이때 아마 결혼하고 이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가 2009년 기축년에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2009년. 그 다음에 2012년 임술년에 임진년. 2012년이 임진이죠. 임진년에 이제 이혼을 한 건데 이때 결혼을 하고 그래서 축술 그 반영이 됐을 때 결혼한 거 시기는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. 이게 그 다음에 축토 들어왔을 때 축오 원진도 되고 그 상관에 상관 들어왔을 때 결혼한 것이 별로 이렇게 그 좋지는 않았다. 그때 말고 어차피 합이 들어올 때 인이나 인옷을 합할 때 뭐 하든지 그런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2012년 임진년 그래서 진술충 할 때 대운하고 세운이 진술충을 해서 서로 그 진술충파 상배 고독 상대방하고 고독하게 지낸다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진술충이 되면은 보통 이별 이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때 이분들도 이혼을 한 거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상관에 재가 들어오니까 좋죠.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을 짜니까 아마 이때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. 상관이 재하고 붙어서 재국을 짰지 않습니까? 반합을. 그래서 이때 돈을 많이 벌었고, 이때도 좋은 거죠. 그래서 이분이 그 40세 되는데, 아마 이때가 이분이 제일 좋을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. 이 들어오면은 여기 잡는 건 좋은데 이때부터 50대 그 후반 60대 정도 되면은 이제 미토가 들어오면은 상관에서 축술미 삼형살이 걸리는 겁니다. 축술미 삼형살. 이 삼형살에 걸리면은 막 어떤 말썽, 구설 아니면 송사 아니면 수술수까지도 있겠죠. 그래서 이때가 이제 폐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때가 온다. 그리고 이 화운으로 해도 화생토 상관이 살아나니까 화 이때 안 좋고 이때 안 좋죠. 그래서 말년은 별로 안 좋고. 그러니까 이분은 이때 많이 벌어서 뭐 건물 사든지 뭘 사든지 이때부터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쓰면서 살아야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운이 좋을 때 그게 뭐 벌리지 운 나쁠 때는 그렇게 벌리지 않으니까 이때 많이 그 재물을 그 해서 획득을 해서 이때는 쓰면서 살면은 큰 문제는 없다. 그런데 이때 뭔가 좀 벌리려고 그러면은 보면은 여기 겁재 들어오죠. 여기 상관 들어오죠. 겁재 상관 돈 나가고 말썽만 생기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. 그러니까 비견하고 또 여기 그 겁재 양인 겁재 들어오니까 이때도 재물하고는 별 연이 없죠. 그래서 이때는 재물은 오히려 나가기 바쁘다. 그래서 이때 벌어서 이때는 그 쓰면서 사시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이러한 사주,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는 특히나 걷다 일간이 왕하고 이럴 경우 식상이 있고 그러면은 절대 한 남자하고 해로하기는 쉽지 않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그 관살 혼잡을 가지고 있는 그 미모의 그 여자 그 아나운서에 대한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
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